우선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객사들의 요구를 고려해야 되는 것이 제일 클 것 같습니다. 삼성의 주요 고객사 같은 경우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그리고 애플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 모두 지금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들은 다음 단계로 어떻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봤을 때 자기가 구매하는 부품들에서도 배출량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자기가 구매하는 부품에서 나오는 배출량을 0으로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애플이 구매하는 반도체 또한 2030년까지 배출량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고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화석연료로 만든 반도체를 애플에 판매를 하려고 한다면 애플은 구매를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TSMC 같은 경우 삼성전자의 주요 라이벌, 애플에 가장 많은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2040년까지 아리백을 달성하겠다,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는 그 목표가 2050년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미 경쟁사에도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죠. 국가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도 한국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에서 2040년에 완공되는 반도체 국가산단에서의 배출량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2040년부터 화석연료 기반 반도체 국가산단을 돌리기 시작하면 2050년 탄소 중립은 거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최대한 재생에너지 기반의 반도체 산단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당장 시급한 3기가와트 전력의 경우에는 용인 인근의 잠재량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머지 이제 7기가와트의 전력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오히려 많은 곳으로 좀 분산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지속 가능한 방안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산업이 이렇게 빨리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의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또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고객사들의 요구에 정부 또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없는 재생에너지라도 최대한 많이 확충을 해서 지속 가능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만드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AI로 인한 전력 수요는 앞으로 계속 증가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AI가 아직 우리 삶의 전반에 적용이 안 된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 확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AI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가 화석연료의 고착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경우에는 AI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를 LNG 발전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과연 이 산업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먼저 LNG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청정 발전원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고요. 예전에는 천연가스라고 해서 LNG 발전소가 기후 대응에 좋은 발전원이다 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LNG 발전소가 실제로는 메탄이라는 매우 강력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지를 하고 있다 보니 LNG 발전소 확장을 통한 AI 산업의 성장은 앞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AI를 활용을 해서 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은데, AI랑 재생에너지 확대는 또 같이 가는 면이 있습니다. AI를 통해서 재생에너지 같은 소규모 분산형 전원을 다 모아서 컨트롤하고 그리고 또 통합해서 전력시장에 판매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가상발전소라고 하는데요. 가상발전소 사업을 확장해서 AI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좁은 공간에 많은 거를 짓는 거를 이제 클러스터라고 부르다 보니 좁은 공간에 엄청나게 많은 전력 수요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선 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는 이제 바다에서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한다면 2031년까지 반도체 공장이 준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5년 안에 해상풍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이걸 용인으로 끌어오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해상풍력 건설과 또 송전망 건설이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많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짧은 시간 내에 확대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원, 특히 태양광을 최대한 활용해서 LNG 발전소를 대체하는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경기도 지역에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풍부하고 용인 지역 인근 25km 안에서의 태양광 잠재량을 봤을 때 66GW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인근의 태양광만 활용하더라도 상당 부분의 LNG 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물론 태양광만으로는 이게 좀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 뭐 ESS라든지 DR이라든지 이런 유연성 자원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충분히 LNG를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있더라도 실제로 설치가 어렵거나 영농형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규제로 인해서 현재로서는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가 빠르게 바뀌어야지만 사업자들도 거기에 태양광이라든지 다른 재생에너지원을 깔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규제가 바뀌더라도 경제적 요인이 없다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굳이 거기에 태양광을 깔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충분한 경제적 요인을 제공해주는 전력 시장 또한 구축이 되어야지만 재생에너지와 그리고 다른 유연성 자원들이 같이 들어와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이 구축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규제가 빠르게 바뀌고 시장이 빠르게 바뀌어야지만 재생에너지를 통한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렵게 보일 수 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지에 달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번 정부의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시스템으로의 전환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러한 규제 혁신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기반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성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고객사들의 요구에 대응하고 더 많은 수주를 딸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한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저희 연구에 따르면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을 재생에너지로 조성했을 때 훨씬 더 삼성전자가 저렴하게 전력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요금은 비용을 잘 반영을 하지 못해서 좀 낮게 유지되어 온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2021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LNG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전기요금에 반영을 못해서 상당 기간 동안 계속 한전이 적자를 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전기요금이 조금씩 올랐고 이제는 충분히 태양광을 통해서 조달을 하더라도 경쟁력이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태양광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내지 않고 조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 전기요금이 더 오른다는 가정을 했을 때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연료가 필요 없다 보니 오랜 기간 동안 같은 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앞으로 전기요금 상승에 대비하는 방안으로 재생에너지를 확충하는 방식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기후솔루션이랑 그린피스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2050년까지 3GW의 전력 수요를 태양광으로 조달을 했을 때 삼성전자가 약 30조 원의 전력 구매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조금 이상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한전의 부채가 200조이고 적자가 너무 큰 상황에서 전기요금이 과연 내려갈 수 있을지 또는 지금과 같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많이 있고요. 앞으로 전기요금이 계속 오른다는 가정하에 태양광을 통해서 조달을 하면 삼성전자는 훨씬 더 저렴한 전기를 활용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경쟁력 또한 더 높여서 더 많은 고객사들에게 반도체를 판매할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LNG 발전소를 건설하는 게 과연 지속 가능한 방향이냐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 LNG 발전소는 퇴출되어야 되는 발전소이고요. 무엇보다 신규 LNG 발전소 건설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어서 이제 더 이상 주민분들이 LNG 발전소 건설에 대해서 환영한다 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는 시대는 지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LNG 발전소를 많이 지어서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을 건설한다고 했을 때 주민 수용성 이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고민도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 7GW의 전력 수요를 대규모 송전망을 건설해서 조달하겠다라는 것 또한 주민 수용성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LNG 발전소를 최소화하면서 단기적으로 재생에너지, 가능한 태양광을 확대하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대규모 송전망 건설이 필요 없고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풍부한 그런 지역으로 일부 국가산단을 내려보내는 게 더 좋은 방향이 아닐까. 지역 균형 발전의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도 이미 너무 많은 부와 경제적 활동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또한 그러한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이 용인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건설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합리적인 방안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